안녕하십니까. 12월 넷째 주 계좌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특히 12월 26일 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제 다른 섹터들은 재미는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지수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 필두로 이제 반도체 쪽 수급이 많이 들어가서 지수 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거 기준에서는 수익이 약간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못했다. 제가 세네 종목 가지고 몰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종목이 꽤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름 좀 테마별로 하나씩 최소는 가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없는 섹터가 몇 개가 있죠.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하다가 이제 다 팔리고 없는 종목 조선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제가 꽤 많은 테마를 가지고 가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제가 들고 있는 거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초에 조금 매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먼저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그 재룡전기를 좀 매매했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미국으로 그 계약 공시 하나 나왔죠. 그거 나왔을 때 좀 그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그 제가 원하던 라인이 와가지고 그거 팔아서 수익 번 돈이 좀 있었고, 그거 말고는 이제 해외 쪽에 노보노디스크는 제가 20주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급등했을 때 그 경구형 그 위고비 그 발표 관련해서 이제 뉴스 나왔을 때 5주를 매도를 했고 이제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양전했죠. 그리고 15주는 아마 다음 주에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정리를 좀 하고 화이자 쪽으로 좀 넘어갈까 좀 생각 중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월 넷째 주는 67,000원의 수익을 봤고요. 다음 주 5번째 주가 있기는 합니다만 먼저 이번 달 보면은 12월 보면은 현재까지는 43만원 정도의 수익을 받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면 50만원은 좀 채웠으면 좋긴 하겠네요. 12월.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렇다. 주문 내역 잠깐 보시면요. 22일부터 재룡전기 20주 판매했던 거 39,300원에 매도를 했고요. 요거 지금 다시 3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면은 이거 다시 팔았던 거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재룡전기 매수하는 대신에 셀트리온을 매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 1월에 12월부터 15일까지 JP 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뉴스도 제대로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12일부터 15일까지인데 요거 관련해서 어쨌든 셀트리온은 이제 공식 초청사기 때문에, 공식으로 초청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파동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룡전기 판매했던 돈만큼 이번에 셀트리온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단기적인 파동 나오면 이제 셀트리온에서 조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때에도 기회가 있다면 이제 재룡전기나 이런 거는 제가 한 턴은 지금 흘린 거니까요. 기회가 되면 다시 매수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을 좀 더 샀다. 재룡전기 판돈으로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목을 보자면 이제 첫째로 엔화노출 미국 30년 국채, 제가 이거 샀다고 했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1.76%네요. 이거 정부에서 이제 환율 관련해서 이제 구두 개입을 좀 했죠. 근데 정부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엔화까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엔화까지 좀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요. 현금 들고 있는 대신 들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샀는데 벌써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네요.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 달러 이제 모두 엔화 환율이라는 게 다 엮여 있긴 하겠지만은 엔화 자체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도 인상이 되고 이제 강세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영향받는 이럴 때 좀 급락이 오더라도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겠습니다. 다만 마음은 아팠다. 이틀이나 그냥 급락을 해버려서 현재는 8,635원 마이너스 1.76% 좀 기록하고 있다. 다만 요거는 이제 배당도 있고 배당이 거의 한 20원에서 25원 정도 주당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월별로 월배당입니다. 4에서 5만원 정도는 계속 나온다 치고 뭐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시간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이버는 벌써 8.8%네요 하락이. 차트를 보면 매수 매도를 쭉 이어오다가 요때가 언제냐면 12월 3일이죠 12월 3일 121선 이평선에서 마지막으로 매수한 이후에는 좀 매수 매도가 없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지지 반등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을 할 생각이고요. 떨어지는데 계속 매수해봤자 돈만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고 이제 지지 시그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작게라도 이제 뭐 쌍바닥이 나와 준다든지 뭐 이평선 위로 안착해서 조금 어느 정도 흐름을 이어가 준다든지 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관망. 그리고 제가 기존에 선을 몇 개 그어놨는데 이제 저의 예상 이제 박스권 예상 시나리오죠. 하락한다고 해도 이 선 기준으로 좀 보고 이제 단계별로 어디까지 하락이 오는지 보고 지지하고 반등한다면 어떻게 이제 흐름을 가져가는지 판단해서 뭐 네이버는 뭐 좀 물려도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크게 내려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제가 이번 주에 5주 추가 매입하면서 30주까지 좀 늘려놨습니다. 30주까지 늘려놨고 말씀드린 대로 요거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죠. 그때 이슈 한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아주 단기적으로라도 뭐 이슈를 받았으면 뭐 희망하고요. 받기를 희망하고 마찬가지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날짜가 생각외로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뉴스 같은 게 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연말 이어서 뭐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연초에는 또 연초에 흐름이 있는 거니까요. 내년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뉴스 내면서 셀트리온이 조금 더 상승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도 추가 매수를 했다.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지금 마이너스 4.5% 정도 됐네요. 제가 주중에 유한양행
나는 왜 유한양행에 투자를 하는가? 유한양행을 투자하는가? 요거 영상 하나 올렸는데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반응을 주셨어요.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이해 안 된다. 왜 이 소외받은 종목을 투자하느냐. 뭐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셨고, 뭐 조롱하시는 분도 계셨고, 뭐 여러분들 뭐 같이 걱정하고 좀 뭐랄까 같이 기원하는 분도 계셨고, 뭐 여러 형태의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소외받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사실은 뭐 흐름만 보면 뭐 조롱 받을 만도 합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이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좋아질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뭐 이 정도 믿음은 있죠.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물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코스피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갔으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코스피가 4천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고 뭐 더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키 맞추기라도 뭐 일단은 박스권을 뚫어주면은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저는 주가에는 모든 거엔 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횡보는 특히나 상단 하단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횡보니까 저는 이거 세력의 의도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빠질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큰 하락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빠져봤자 뭐 여기 뭐 10만원 선까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임상 발표하기 전이니까 이제 더 빠진다는 거는 이제 크게 저는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크게 빠지지 않을 종목이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뭐 부담 없이 들어갔고, 시간 좀 주더라도 이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같이 기다려 보시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요때 언제죠? 제 마지막으로 11월 28일 한 달 내내 빠지고 있는데 뭐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뭐 여전히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좀 더 기다려 보겠다, 관망하겠다. 이게 조금 안 좋은 게 이평선 지금 밑으로 내려왔고, 이게 뚫고 여기 깨고 내려오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만 그래봤자 그 내려가는 것도 10만원에서는 저지를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10만원 되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어디냐 11만 1,000원에서 12만원까지가 사실은 이제 작은 박스로 오래 있었으니까 이거 안 깼으면 좋겠네요. 안 깼으면 좋겠고, 다만 깨고 내려가면은 10만원까지는 무대응, 여기에서는 뭐 좀 더 추가 매수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HLB. 자, HLB도 이평선 모여진 상태에서 좀 대기하고 있죠. 항상 이거는 만약에 저는 이거 리픽싱 이슈만 없었으면 당장 매수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상승하고 상단 라인에서 이제 이평선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차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 리픽싱 때문에 저는 한 템포 이것도 더 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면 있는 물량으로 그냥 매도 대응하고요.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 이거는 34,000원까지 무대응,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34,000원까지 무대응.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4,000원에서 제가 만약에 이제 크게 매수를 해서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나만 물린 게 아니거든요. 요거 해외 투자자도 물론 걔네는 리픽션 받아서 이미 30% 이득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걔네는 30% 먹자고 들어온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더 떨어지더라도 뭐 안심되는 라인이라고 보는 거죠. 뭐 올라가면 있는 물량으로 치고받고 하고, 그 전에는 이것도 매수매도 대응 없다. 여기 한참 매수매도 했던 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으니까 좀 움직임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움직임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떨어져도 상관없고 올라가도 상관없어. 솔직히 떨어지면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뭐 고마운 거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몰빵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떨어지면 안 되겠죠. 다 같이 일단은 상승 기원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 한 종목에 몰빵 한 다음에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계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제 여러 종목을 놨고, 심지어는 뭐 채권에도 투자해 놨고, 해외 주식에도 좀 해놨고, 이렇게 분산해 놓은 이유가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몰빵해 놓으면 엄청 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면, 그러니까 안 떨어진 거 팔아서 더 넣으면 되지. 사실은 좀 이런 마인드긴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혹시 몰빵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그냥 참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너무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요즘은 하고 있다. 뭐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떨어지면 매수, 올라가면은 있는 거 매도 대응,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입니다. 계속해서 저 12월 넘어서는 관망을 계속 전 종목에 대해서 관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시장도 재미도 없고 영상 찍는 것도 사실은 뭐 재미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제 같이 매수매도 매매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계속해서 신이 안 나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이오텍은 얼마야? 14,630원에서 그냥 좀 유지해주고 있네요. 5일선, 21일선은 크로스 되긴 했지만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았네요. 떨어지면 이평선, 자바이오텍은 요거는 그냥 이평선 쪽 오면 바로바로 매수 대응을 할 생각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요거는 관망보다는 어쨌든 제가 가진 그 종목 대비해서는 되게 센 종목이어가지고 요거는 좀 매수 대응을 좀 꾸준히 할 생각이고,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CB랑 BW 물량 꽤 있죠. 그 물량들이 평단가가 12,000원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아까 그 HLB랑 똑같아요. 생각하는 바가 똑같아요. 12,000원대를 그냥 바닥으로 보는 거고요. 요거 뚫고 내려가면 나만 물린 거 아니야. 세력도 물렸어. 이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 편해지죠. 이제 저기 이번에 그 물량 나오는 것도 이렇게 750억인데 어쨌든 시간 주면 손해볼 가격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겠다. 요거는 적극적인 매수매도를 좀 해가도록 하겠다. 리피싱도 지금 현재 그 나와 있는 물량은 끝난 거라서 HLB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 언제든지 올라올 확률이 높은 거고, HLB는 조금 이제 리피싱 하러 내려갈 수 있는 것에 저는 조금 가능성을 더 두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둘 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초에 더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요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잘못 산 것 같아요. 잘못 산 것 같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 중국인 이슈, 그 한일령 관련해서 이제 반사 이익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거라도 한번 튀어주고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 정도였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얼마 투자했냐면 한 260만원 투자했는데 지금 230만원 된 건데, 근데 어차피 대기업이니까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안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20만원 갈 수도 있고, 이건 어차피 역사적 저점을 갱신하며 내려가는 거니까. 연봉으로 한번 보면 요거는 좀 더 지켜보시고, 어쨌든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인버스 3,500원, 600원대에서 3번 정도 매수했고, 그 전에 매수한 거. 지금 반도체 쪽, 어쨌든 이제 지수가 흔들린 건 아니잖아요. 가진 종목은 다 빠졌지만, 근데 그래봤자 이제 저번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정부에서 어떤 강력한 뭐가 나오면, 사실 저는 이거 다 잃어도 상관없고 이제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코스닥이 가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가 커지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과 겹쳐져서, 저는 이거는 해지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코스피 가지고 해지하는 것보다 코스닥 가지고 해지하는 게 안전하기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인버스의 경우에 말이죠. 근데 요새는 조금 되게 안 좋았던 건 이런 거예요. 해지하겠다고 매수했는데 다른 종목 다 빠지고 있으면 이거는 올라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해지의 기능인데, 다른 종목도 다 빠졌는데 인버스도 빠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 섹터만 지수를 끌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어이상실한 한 주였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지주, 아직은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약보합이죠. 약보합인 상태입니다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배당까지 받기로 한 거니까. 또 근데 많이 안 했거든요. 160만원 정도. 일단 들고 가겠습니다. 들고 가고 좀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한 섹터만, 이제 우리나라, 근데 그게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2차 전지 올라갈 때는 2차 전지만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갈 때는, 이게 사실은 키 맞추기라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어쨌든 롯데지주는 이제 일단 관망. 이것도 일단 관망. 대부분이 관망입니다. 관망. NC소프트는 좀 올라와 줬어요. 하락한 거 대비해서 올라가 줬고, 이평선에도 참 이게 120일 이평선 위에서 끝내줬으면 좋긴 했겠는데, 어쨌든 제 평단이 22만원이고, 이것도 좀 더 관망하다가 23만 6천원 7천원 오면 매도를 하던가, 그게 아니면 관망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꺾어서 올라와 준 거는 뭐 좋네요. 다만 이게 아마 연말이어서 그런가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이제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 없는 거죠.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빼고. GS건설이 마지막 날 급락을 좀 했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크게 떨어질 자리는 없죠. 이건 크게 떨어질 자리는 없죠. 이거는 이슈 때문에 좀 내려왔던 거고, 우리 순살자이 나왔을 때. 어쨌든 이거는 영업이익이 계속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19,000원 가면은 한 번 더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도 뭐 매수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또 매도하는 게 있어야 매수하는 거고, 진짜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는 뭐 채권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팔아서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GS건설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배당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런 거는 롯데지주나 GS건설 같은 거 뭐 일단은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재룡전기, 그나마 재룡전기에서 한번 좀 매도를 줬어요. 이날이죠. 39,300원 39,300원 딱 그었던 자리 넘어가서 한번 바로 팔았고 이제 다시 내려왔죠. 다만 요거 내려왔을 때 뭐 원래 계획이면 샀어야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거의 이제 AI처럼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 원래는 샀어야 됐고, 이제 이평선도 이제 위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전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셀트리온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그거 이슈 받아서 한번 좀 먹으려고 이제 그쪽으로 좀 들어갔고요. 요건 좀 시간 좀 기다려 주다가 뭐 그 사이에 올라오고 요걸 반복을 하면은 그냥 한번 흘리는 정도로 보고, 그거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만약에 이슈 나와서 이제 매도가 됐다 그러면 재룡전기 얼렁 다시 와가지고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매도 한 번은 잘 됐죠. 이번에 깔끔하게 됐고, 매수 매도 좋습니다. 재룡전기 이제 20주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라인은 제가 4만 얼마였더라? 한 이 정도 봤던 것 같아요. 44,000원. 마지막은 좀 사실 팔기는 아쉬우니까 44,000원. 만약에 44,000원까지 어떤 식으로든 간다 그러면은 물량 전부 털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다만 내려왔다. 그럼 원래는 여기서 이제 매수. 기회 되면 바로 여기서 한 번 더 매수하고, 이 박스 안에서 이제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만큼 먹겠다. 전략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난티는 뭐 21선에서 안 사기를 잘했네요. 깨고 내려오네요. 이거는 일단은 제가 가진 다른 종목들이 지금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신경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가진 다른 종목들의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막 4-5건씩 잘 될 때는 이제 매도가 되면 400-500만 원씩 여윳돈이 남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요거 상황 봐서 이제 추가 매수 해놓고,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뉴스를 좀 기다려야 되니까 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67,000원인가요? 확정 수익은 냈고, 다만 이제 평가 수익이 좀 내려왔죠. 이제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고, 어쨌든 뭐 12월은 다 갔고 이제 2025년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해고,
새해에 1월 1일은 쉴 테고 2일은 금요일이니까 아마 1월 5일부터 해서 이제 어떤 장이 펼쳐지느냐 한번 좀 보시죠. 보시고 새해에는 새 흐름으로 좀 우리 뭐 갖고 있는 종목들 잘 올라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뭐 이런 거 남겨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종목 하는지도 뭐 얘기해 주시면 뭐 저도 한번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도 좀 하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